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번에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스포츠 뉴스 전해주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이정우 선수가 미국 프로 스포츠 최고 에이전트죠. 보라스와 손을 잡았다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라스 하면 우리에게는 박찬호, 추신수, 유현진의 에이전트로 대형 계약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피츠버그와 계약을 맺은 유망주 심준석 선수도 바로 보라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에 성공한 그런 에이전트인데요. 보라스는 구단들에게는 악마의 에이전트로 불리지만 예. 선수 입장에서는 돈방석을 안겨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라스와 이정우 선수가 계약을 맺으면서 어느 정도의 계약으로 또 어떤 팀으로 갈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이정우 선수 역시 보라스를 통해서 거액의 계약을 좀 바라고 있을 텐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키움 선배인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를 갈 때 계약했던 4년 2,800만 달러, 약 300억 원이 넘는 그런 액수죠. 그리고 이 금액은 물론이고 유현진 선수가 2014년 다저스와 계약할 당시 조건인 6년 총액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좀 넘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참고가 될 만한 게 일본 최고 외야수로 꼽히는 보스턴으로 갔는데요. 요시다 마사다카를 참고해 볼 만한데, 예. 이 선수 역시 보라스 사단이었고 지난달 보스턴과 5년 9천만 달러, 약 1,100억 원의 계약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입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요시다가 이정우처럼 좀 정교한 타격을 자랑하면서도 또 장타율이 높고 일본에서 통산 133홈런을 기록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정우 선수는 그에 비해서는 장타력이 좀 낮은 편이지만 정교한 방망이가 좀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메이저리그에서 좀 차이를 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정우가 요시다보다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따라서 올해 요시다의 메이저리그 활약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요시다가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이정우 역시 상품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정우 선수 3월에 있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자신의 상품성을 증명할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라스가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이정우 선수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우리가 1라운드부터 일본을 만나면서 한일전을 WBC에서 14년 만에 보게 되거든요. 네. 일본이 지난 6일에 이제 최종 엔트리 12명을 먼저 발표를 하고 어제 추가로 나머지 18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본이 다르비슈라든지 오타니 쇼헤이그, 스즈키 세이야, 라스 누트바까지는 현역 빅리그 4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조금 전에 이정우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이 나온 요시다 마사타카가 합류를 하면서 일본은 메이저리거 5명,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에서 골고루 뽑은 25명으로 30명을 채웠습니다. 평균 연령이 27.3세로 역대 4차례 WBC 대표팀과 비교해 가장 젊다고 하거든요. 근데 눈여겨볼 건 일본 대표팀의 선발진인데 정말 꿈의 라인업이라고 할 만큼 강합니다. 오타니 쇼헤이, 다르비슈, 사사키 로키, 그리고 야마모토 요시노부, 이마 나카쇼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발진 순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뉴욕 매치와 5년 7,5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은 센가 코타이가 선발 로테이션에 끼지 못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런 마운드를 우리 타선이, 그중에서도 이정우 선수가 어떻게 공략하고 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자, 얼마 전에 끝난 카타르 월드컵 예비 멤버였었죠. 27번째 태극 전사 오현규 선수, 스코틀랜드 셀틱에 입단을 했군요. 네. 등번호 19번 받았고요. 이적료 300만 유로, 우리 돈 40억 원입니다. 올해 22세인 오현규 선수가 지난 시즌 13골을 터뜨리면서 수원의 일부 잔류를 이끌었고, 카타르 월드컵 예비 멤버로 등번호도 없이 묵묵히 굳은 일을 하면서 네. 벤투호의 16강 여정을 함께 했던 선수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셀틱은 공격수 옵션이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게다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정도의 돈을 주고 선수를 데려간다는 건 즉시 전력감으로 오는 시선이 많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는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 축구의 또 한 명의 유럽파 중앙 수비수가 탄생을 했는데요. 바로 박지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포르투갈 리그 포르티모넨스에 입단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서 유럽 리그에서 뛰는 한국의 중앙 수비수가 2명이 되는 건데요.
이 선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제 그 벤투 감독이 이 박지 선수를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월드컵을 가는 걸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가 그 최종 엔트리 승선을 앞두고 아이슬란드 평가전에서 발목인대가 파열된 중상을 입어서 못 갔거든요. 아마 이 아쉬움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박지 선수의 포르투갈 리그 입단에 살짝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있던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이 포르티모네스 감독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추천을 했다기보다는 여러 후보군을 놓고 감독이 선택을 할 때 박지 선수에 대한 평가를 좀 좋게 얘기해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포르티모네스 세르지오 감독이 아시아에서 좀 감독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도자라서 박지 선수에게는 호재라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손흥민 선수 요즘 부진하네요. 네. 예. 게다가 경쟁자가 또 한 명이 영입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레스터시티 때 해트트릭하고 지난 5일에 크리스탈 팰리스전 골 넣고 지금 그 이후에 소식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리그로 따지면 4골 3도움, 유로 챔피언스 리그까지 하면 6골 3도움. 득점왕, 지난 시즌 득점왕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기록인데 네. 게다가 아나골절 부상까지 겹치면서 좀 경기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단주마라는 선수를 영입하면서 주전 경쟁을 손흥민 선수도 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골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29일에 잉글랜드 FA컵에서 챔피언십 그러니까 2부 리그 팀을 만나거든요. 아무래도 좀 골을 넣기 수월한 상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이 살아나길 간절하게 기원해 보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뭐 다시 또 뭐 기량을 보여주겠죠. 네, 예. 손흥민 선수는 어느 정도 클래스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감각만 딱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이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 스포츠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매주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전해 주셨는데요. 자, 작가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해 주시죠. 금요일 저녁에 저도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분께 어떤 소식을 전해주면 좋을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금요일 저녁을 보냈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좀 허전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예. 또 만날 날이 있겠죠. 예, 그날 그렇죠. 기약하면서 즐겁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가끔 뭐 스포츠 소식과 관련된 내용 전화 연결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